말 한마디로 싸움을 피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사람이 진짜 강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상대가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와 의견 차이로 부딪히고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다툼이 정말 불가피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싸움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감정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감정이 격해지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쌓이면 결국 충돌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료가 내 아이디어를 반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는 단순히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의견을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감정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커지면 논리적인 대화보다는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결국 원래의 목적이었던 좋은 결과를 내는 것보다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고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갈등에서 대부분의 싸움은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단순히 설거지를 좀 도와줄 수 있어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항상 나만 일하게 만들어요라고 감정을 담아 말하게 되면 싸움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 역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화는 해결보다는 감정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싸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이 발생하는 순간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때 흔히 감정에 휘둘려 본래의 목적을 잊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입니다. 싸움을 피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까를 고민해 보면 예상보다 간단한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피곤해서 혹은 기분이 안 좋아서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접근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할 때는 상대방을 이기려는 태도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승패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갈등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내가 맞고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까라고 접근하면 대화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갈등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갈등이 항상 싸움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훨씬 더 지혜롭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싸움이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승리의 방법입니다. 갈등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대립보다는 조화를 우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도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하고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우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도 방어적인 자세를 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게 됩니다.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하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반박하기보다는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반론을 제기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 더 강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듣고 나면 상대방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상대방이 내 의견을 강요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한 어조로 주장하거나 논리적으로 밀어붙이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져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혹은 이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같은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내 의견을 고려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더 쉽게 행동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상대가 내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마치 그 결정을 본인이 내린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내 주장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상대가 스스로 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갈등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감정적인 말이 나오면 대화는 논쟁으로 변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언어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상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싸움 없이도 상대와 협력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대화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지혜와 통찰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더 큰 성취를 이루었으며 우리도 이들의 지혜를 배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논쟁을 통해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져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상대의 말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을 통해 논의를 이끌어가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태도가 누그러지고 더 효과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겸손한 태도가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과 싸우면서도 보복이 아닌 화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택했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출소 후에도 백인을 적대하지 않고 공존을 위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로 상대를 설득했습니다.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비울수록 더 많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지나친 욕심을 버릴 때 진정한 힘이 생긴다고 말하며 무의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물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 하지 않듯 스스로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너무 강하면 스트레스와 피로를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가득 차 있으면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갈등을 피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 더 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적인 투자자이지만 소박한 삶을 유지하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돈을 과시하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나를 억누르는 족쇄가 된다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 사람들의 질투와 견제를 받기 쉽지만 오히려 조용한 태도가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소인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우면서도 비폭력 저항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과 평화적인 시위로 상대를 압도하였습니다. 그는 눈에는 눈을 주장하면 결국 세상은 모두 장님이 된다고 말하며 증오를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인은 남을 헐뜯고 다투기를 좋아하지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며 감정 소모를 초래할 뿐입니다. 간디는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으며 결국 영국은 그의 평화적인 태도에 압도되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싸움이 아니라 더 큰 전략을 통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보다 차분하고 현명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갈등 없이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 법을 알면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상대를 설득하고 자연스럽게 내 의견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싸움을 피하고도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익힌다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침묵이 더 강한 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행동하는 것이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지만 너무 많은 말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있는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깊은 강물은 조용히 흐르듯이 진정한 실력자는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된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으며 영향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종종 경험하게 되지 않으시나요? 침묵이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절하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랍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필요할 때만 입을 여는 사람은 그 말의 무게가 더욱 커진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일 수 있지만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거부감을 느끼고 질투심을 자극할 수 있답니다. 반면 침묵 속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목받고 인정받게 되니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간보다 조용히 지켜볼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는 사람은 더욱 성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키울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도록 만들려면 내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상대가 직접 나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뢰가 쌓이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답니다. 또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답니다. 말이 많으면 상대가 쉽게 대응할 수 있지만 조용히 있으면 오히려 상대가 더 신경을 쓰게 되니 침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답니다. 말을 줄이고 핵심적인 순간에만 이야기하면 그 말의 무게감이 커지고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답니다. 침묵이 강한 힘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랍니다. 화가 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말을 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기 쉽지만 차분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답니다. 침묵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확실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너무 과묵하면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말이 많으면 가벼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을 아끼되 중요한 순간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더욱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니 결국 침묵은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진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조용히 행동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는 순간적인 말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게 되니 이제부터라도 침묵의 힘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드러내기보다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인생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에너지를 얻고 삶의 질이 향상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감정이 소모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늘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며 질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고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며 주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도 있지만 결국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평으로 들리던 말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내 감정이 쉽게 지쳐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기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면 이러한 감정 변화가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상대방의 비판적인 시선과 끝없는 불만을 듣다 보면 나의 생각도 흐려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언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점점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멀리하고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거나 상대의 감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가볍게 넘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에너지도 밝아지고 사고방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끊임없는 비교와 비난 속에서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에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라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결정되듯이 내 주변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는 말은 단순히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를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강한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승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벌일 때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자신의 의견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인정해주면 경계를 풀고 내 말을 더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논쟁을 피하는 것이 비겁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한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먼저 공감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상대 역시 나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이처럼 평화로운 해결 방식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도 갈등을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 상황을 흘려보내는 방법이 강조됩니다. 모든 물줄기를 막으면 압력이 강해지지만 흐를 공간을 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말처럼 무리하게 싸우려 하기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태도보다는 상대가 스스로 설득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빛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 싸움을 피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묵자의 가르침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이 강조됩니다.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패배하면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논쟁이 과연 가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의식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초래하며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공간을 없애기 때문에 늘 자신을 비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랑을 삼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실력을 쌓고 필요할 때 드러내는 법을 압니다. 또한 소인을 피하